불안한 당신에게 19번째 사례입니다. 불안과 공황을 겪고 있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 공황과 불안을 좀 알아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나이가 드신 여자분이신데요. 그 소위 약간의 우울증 또 갱년기 우울증 같은 걸 겪으시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뭐 작은 일에도 얼굴이 이제 확 달아오르고 뻘겋게 달아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근데 문제는 갱년기 증상 이후에 갱년기 우울증도 오신 거예요. 뭐 모든 게 귀찮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너무 늙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지내시면서 결국 이런 상태가 같이 있고 또 불안이 같이 거기다가 공황까지 오시면서 우울증과 공황이 한꺼번에 오신 건데요. 이분이 특히 이제 공황이 확 오게 된 것들이 간 계기가 있는데 아들이 한 분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해외 발령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터키로 가시는데 뭐 손자 잘 못 보게 된다 가슴 아프고 그랬는데 이 아드님이 사실은 교회에서 선교사 직분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파송 예배를 봤는데 거기 참석했는데 봤더니 그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 마친 어떤 다른 선교사의 간증과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그 선교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받았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잔인하고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들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너무 걱정이 너무 심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터키로 떠나신 다음에 그런 어떤 공황 발작을 더 심하게 겪으시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왜 아들은 떠나고 그 자리에 공황이 들어선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잘해주셨답니다. 헌신적으로 간호도 해주시고 뭐 당신 맏며느리 너무 힘들었잖아. 뭐 잘 살아보자. 맛집도 같이 가고 극진히 보살피고 이렇게 우리 잘 늙어가자라고 했는데 남편을 보면 남편이 그렇게 또 늙은 것 자체가 또 서글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랬답니다.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그 따뜻한 마음이 그래도 살아나시긴 살아나셨어요. 보면서 남편한테 본인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악다구니 이걸 왜 했을까 보면 시어머니를 수발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 수발하시면서 가진 스트레스를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도 왜냐하면 다른 자식이 있는데 왜 내가 모셔야 되냐, 당신만 자식이냐, 왜 다른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는데 우리가 모시느냐라고 하면서 악다구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상 그 아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나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가 사실 내 남편이죠. 내 남편이 사실 월남전에 참전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시어머니가 이제 치매를 걸리셨는데 그런 또 내가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런 마음을 좀 알게 됐고 또 남편의 마음도 좀 알게 되고 일종의 이제 응어리가 좀 풀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결심하시고 더 이상 자식 걱정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새벽 기도도 시작하시고 아들 일 이제 그만 걱정하자. 그래도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도 가시고 처방한 약도 먹고 아들 가끔 돌아오면 또 기뻐하고 행복하고 일상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결국 가족이다. 가족의 남편의 따뜻한 말, 자식들의 사랑이 없었으면 난 회복되지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셔서 아주 적은 약의 그 약물만 드시고 계시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냥 뭐 제발 막기 위해서 써라 이 정도만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해서 건강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례를 써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가족은 심리적 베이스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베이스 캠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울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보면 지나간 일에 대한 안 좋은 경험, 기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불안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어떤 불쾌한 감정이라고 보통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울과 불안이 같이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원래 우울증을 겪을 때 시어머니 돌보느라고 힘드신 것 때문에 불면증과 갱년기 증상,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열감, 무기력 이런 것들이 있었던 와중에 아들이 갑자기 해외 파견 가는 것 때문에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이 같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황장애는 우리가 오늘 쭉 보셨던 것처럼 불안 때문에 그런 공포,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불안장애 중에서도 공황장애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울증은 뭐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죠. 좀 다르죠. 다른데 같이 많이 옵니다.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한 30%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하는데 대개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밖에 잘 안 나가고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으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우울증이 먼저 오신 분이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 사례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울증이 먼저 오시고 공황장애가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울증이 오면 뭐 흥미나 즐거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귀찮고 피로하고 활동이 떨어지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뭐 식욕도 떨어지고 자살 생각, 집중력,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힘들어지다가 공황을 확 겪는 수가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치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분 치료하는 데서는 사실은 남편이 굉장히 잘 도와주셨잖아요. 이 공황장애나 불안증, 우울증이 있는데 가족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나 그러면 사실 치료하는 데 참 어렵죠. 서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본인 자신도 자꾸 남 탓을 하고 가족 탓을 하게 되면 더 원망도 높아지고 치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시어머님에 대한 원망도 결국 시어머니의 어떤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시면서 조금씩 기분이 좀 풀리기 시작하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 소위 얘기한 노년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정말 쉽게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그럴 때 어떤 뭐 동호회도 다니고 활동도 하고 어떤 긍정적인 마음도 가지고 운동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노년기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잘 오기 쉽기 때문에 예방을 좀 철저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항상 보면서 불안장애 공황을 봤을 때 그 자체보다도 그 뒤에 숨어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 배우자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직장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없는지를 잘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은 공황으로 나타나지만 그 시작의 뿌리는 상당히 옛날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말씀으로 이분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